류채원이가 졸렸구나. 문제 푸는데. 졸렸구나. 속이 상하는구나. 우리 채원이는 더 잘할 수 있는데 말이다. 자네들은 초코우유에 초코까지 다 먹으면 얼마나 당이 오를까? 정은이 문제지 어딨어? 응, 꺼내요. 꺼내세요. 어디가 전멸? 빈칸? 빈칸? 오! 아 이거 현막. 심으로. 난 네 건 줄 알고 너무 설렜잖아 지금. 선생님 제 거는 들으시면 화내시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현재 시각이 7시 47분입니다. 길어도 1시간 넘기지 않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제자님들? 네. 제 목소리가 온화해진 거 보이나요? 화를 안 내기 위해 인위적으로 노력 중이에요. 그러니 저를 자극하지 마세요. 네, 얘들아, 내가 보니까 선생님 집중. 보세요. 자, 앞으로 저의 빅픽처를 설명드릴 테니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3월 모의고사가 전국 단위 오답률을 봤을 때는 그렇게 변별력 있는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봐봐, 들어봐. 자, 우리 오답률 기준으로 겨울방학 때 연습했을 때 쌤이 많이 했던 말. 자, 오답률 기준으로 75%가 넘어가는 문제들이 많아야 난이도가 높은 모의고사다. 기준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자, 오늘 EBS 집계고요. 오늘까지고 앞으로는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오답률 1위 문제는 39번으로 집계가 됐고 39번 삽입 문제. 이거 아마 4번 찍었다가 맞춘 줄 알았는데 3번이라서 의아했던 친구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요게 그게 나야. 자, 이게 69.0% 70%를 안 넘었어요. 이 오답률이. 근데 이게 약간 낮게 집계된 것 같긴 해. 아직 수집 중일 테니까. 자, 일단은 요런 상태라 많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이거는 70% 조금 넘는 수준이지 중반까지는 못 갑니다. 그러면 얘는 작년도 수능 대비 비슷했거나 조금 더 쉬웠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쉬웠다. 그런데 그 어제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 채점하자마자 되게 전화도 많이 오고 카톡도 많이 오고 되게 연락 많이 줬거든. 근데 대부분의 말들이 뭐였냐면 와, 어려웠다 이 말이었어. 근데 얘들아, 내가 수업하다가 그랬던 거 기억나? 지금 수능특강 선생님이 10년 가까이 보고 있는데 역대급으로 좀 쉽다 얘들아. 나 걱정된다 이 말 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아마 3번은 이거와 체감 난이도가 더 높게 느껴질 거야 라는 말을 내가 수시로 던졌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이었다. 왜냐면 우리가 수특을 보면서 어렵지 않았던 이유가 소재가 엄청 고급스럽게 어려운 게 없었어. 근데 오늘 3모에서 데카르트 같은 지문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 그치, 21번 지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재가 좀 어려운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독해하는 난이도 자체가 체감상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답을 찍는 거는 의외로 좀 쉬웠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오답률이 70%까지 넘어가지는 못했다. 이런 판단이 조금 들고요. 자, 두 번째는 듣기 부분의 변별력이 이번에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자, 이 변별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발음이 이상해요 라고 영훈이가 얘기했거든. 근데 약간 화자가 좀 바뀌었어. 화자가 바뀌어서 목소리가 기존 기출보다 굉장히 거슬리더라고, 나도. 그게 좀 느껴졌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음이 이상하다 이제 이렇게 들리는 건데 일단은 조금 그런 것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새로운 소재, 트렌드에 맞는 소재를 굉장히 많이 넣었어. 그치? 그래서 기출들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였지? 약간 당근마켓 이런 거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어찌됐든 뭐 이런 것들 혹은 그 6번 계산 문제가 많이 틀렸잖아요. 그죠? 이것도 기존에 제시됐던 뭐 얼마 할인해 줄게요. 어떻게 하면 얼마 이거보다 좀 복잡했어요. 뭐 영어 스피킹 뭐 이런 거였던 걸로 기억하고 6개월 끊으면 얼마인데 12달 끊으면 얼마예요? 뭐 이런 것들로 계산을 했었죠. 기존의 기출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거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조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연계 교재라고 해서 우리가 EBS 공부하는데 연계율이 가장 높은 교재는 수능특강 영어 듣기에서 연계율이 가장 높아요. 수능특강 영어 듣기. 그러니 선생님 생각에는 지금 3모에서 듣기의 변별력이 약간 높아졌고 최신 경향을 많이 띠다 보니까 혹시 듣기가 이번에 많이 털렸던 느낌이 드는 학생들은요 수능특강 영어 듣기는 따로 사서 꼭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수업까지 들어갈 건 없을 것 같고 이런 추세에 맞춰서 연습만 한다면 그거는 백업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수능 특강 영어 듣기 요걸 좀 권유를 합니다. 듣기가 조금 힘들었던 친구들은.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이번 주에 산모하면서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 공부할 시간을 내가 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시험 본 거니까 해제는 해야 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는 열심히 구두 테스트를 해서 4월 말까지 중간고사를 완주를 한다.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체제 전환이다. 어디 대비해야 되죠? 육모 대비해야 됩니다. 그럼 육모는 얘보다 물리적, 심리적 난이도가 모두 2배 이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커리를 좀 바꿀 거예요. 원래는 수능 특강 파트 2 부분을 하거나 아니면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으로 넘어가서 하려고 했는데 얘조차도 난이도가 좀 안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쌤의 고민을 좀 하고요. 4월 마지막 주부터 6월 첫째 주, 우리 육모는 6월 3일에 볼 거거든요. 그날까지 어떤 교재를 어떤 연습을 할지는 쌤이 짜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단 난이도가 이 정도 좀 어렵구나, 쉽지는 않았구나, 수특과 괴리가 있구나. 그리고 듣기 부분이 최신 경향을 많이 띄니까 내가 어려웠으면 수능 특강 영어 듣기는 연계라 챙겨놓는 게 좋겠다. 이 정도 키워드만 기억을 해 놓으시고 제일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조금 더 하드하게 육모까지만 대비를 합시다. 알고 있죠? 얘들아, 육모가 왜 중요한지 알아? 3모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 그냥 학교에 내가 비춰지는 첫 이미지고 6모는 원서 접수와 직결됩니다. 학교 선생님이 내가 4등급 나오고 있는데 최저 안 맞는데 써주는 경우 있어 없어? 절대 없어. 절대 없어. 그렇기 때문에 6모는 거의 내 수능 성적이다라고 가늠되고 원서 접수를 진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6모는 진짜 중요해.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해놓은 상태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니까 거기 맞춰서 때에 맞춘 중요한 학습을 진행을 합시다. 내 말 이해되죠? 좋아요. 자, 오늘은 제가 어디에만 볼 거냐면요. 20번부터 18, 19는 안 볼게요. 괜찮죠? 20번부터 24번까지만 딱 요렇게 5문제만 잡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오시면 30번부터 40번까지만 딱 잡을게요. 그럼 강의 범위에서 41번, 42번을 뺄 텐데 혹시 필요하다면 나한테 따로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좋아요. 자, 이거 오늘도 빠른 해제를 위하여 선생님이 칠판을 따로 쓰지 않고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와 이어 말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가 하는 건 실전형 버전이에요. 그러면 독해가 200% 갈 수 없어요. 70%만 읽어내도 답은 찾을 수 있다. 이 말 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러면 20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 색깔로 쭉 들어주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해석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자, 가보자. 얘들 20번 정답 몇 번이었냐? 5번이지. 5번에서 간접적인 태도에다 동그라미 쳐. 그 밑에다 써. paraphrasing이라고. 간접적인 태도 동글 밑에다가 paraphrasing이었어. 자, 이 간접적 태도가 뭔지를 찾아내는 게 우리한테는 미션이었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첫 문장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people, 사람들은요, 지문에서 눈 떼지 마세요. 자, 사람들은 anti-persuasion 레이더를 가집니다. anti-persuasion은 뭐에 반감을 가진다? 설득의 반감을 가지는 레이더가 있다. 그럼 우리 머릿속에 남는 메시지 설득을 싫어한다. or 아니면 디펜스 시스템, 방어 시스템을 가진다. 자, 이때 or은 앞뒤가 똑같다라고 연결하는 거니까 둘 중 한 단어만 잡으면 된다. 나는 설득의 반감이라고 잡았어요. 되나요? 그리고 이건 that goes off 언제 발휘되냐면 goes up 언제 발휘되냐면 when someone 누군가가 is trying to persuade them 그들을 설득하려고 할 때다. 자, 그럼 첫 문장 읽고 남는 메시지 타인이 날 설득 그러면 마음속에 뭐가 생김? 반감이 생김. 첫 문장 키워드 정확하게 잡았고 다음 문장 읽어볼게. 더 more 나왔으니까 더 less 먼저 눈으로 잡았을 거야. 더비더비니까 인과관계 잡을게. 누군가가 무언가가 그들과 disagree 의견이 다르면 less likely they are to listen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즉 설득을 하려고 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쌤 봐. 설득을 한다는 건 나와 생각이 같아서야 다른 애들한테야. 다른 애들. 그럼 결국 나랑 생각이 다른 애가 날 설득할 때 난 그거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이 말인 거지. 입력됐죠? 다음 거 더 읽을게요. consequently 동글 잡았어요? 그러므로. 그럼 또 무슨 관계 생각해야 돼? 인과관계 생각해야 돼.
자, 그러므로 one reason change is so hard. 변화가 어려운 한 가지 이유는 is that 대절 이하다. 그럼 뒤에 나올 말 맞춰야 돼. 뒤에 왜 변화가 어렵죠? 누군가 설득하려고 하면 뭐가 생기니까? 반감이 생기니까. 그럼 내가 원래 하던 거와 바꿔라라고 하면 내가 뭐가 생기니까? 반감이 생기니까. 만나보자. 대절 이하 읽겠습니다. People are unwilling to even consider information. 정보 고려를 꺼리거든. that 어떤 정보? goes against에다가 난 밑줄 쳤어. 그들의 믿음과 against 반대되는 것들은 unwilling 꺼려 하거든. 여기까지 말 돼 안 돼? 되네요. 또 똑같은 말. 채연이 따라오기 괜찮지? 또 그 다음 거 동글이야. 어떤 거야? as a result 동글이야. 또 무슨 관계야? 인과관계 또 잡아. 그러므로 when dealing with opposing viewpoint 반대되는 관점을 다룰 땐 잠깐만 반대되는 관점을 다룬다는 건 나와 입장이 뭐한 사람일 때 반대되는 사람일 때야. 그럼 앞 내용 연결이야. 그럼 그 사람한테 내 생각 얘기하면 뭐가 생길 거거든? 반감이 생길 거거든. 그러므로 뒤에 더 읽어. Being a bit more indirect 여기다가 밑줄 쳤어. 우리가 약간 간접적으로 취하는 건 can often be more effective. 훨씬 뭐 할 수 있다?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지문은 사람들은 설득에 반감을 가집니다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므로 간접적으로 제시를 하자.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라는 거구나. 그래서 정답 몇 번 내려와? 5번 내려와. 근데 쌤이 아까 그랬지? 간접적 태도는 paraphrasing의 표현이다 그 말했거든요. 여기서 indirect 보고 바로 찍었으면 동어 반복 생각 안 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면 다음 문장에 rather than을 잡았어요. 여러분들 rather than 생각하면 머릿속에 이거 떠올랐어요? rather than B, A야. 아니지. A, B라고 보는 게 맞겠다. 미안. rather than A, B라고 보자. 그럼 뭐가 아니라 뭐란 얘기야? A가 아니라 B를 해야 돼. 그럼 주제는 어디에 나와? B에 나와. 그럼 B 자리에 직접적, 간접적 둘 중에 뭐 나오면 맞는 거야? 간접적이란 말 한 번 더 캐치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봐봐. Starting with information. 정보를 시작하기보다는 start by. 시작해. Encouraging people to be more open-minded and receptive. 사람들이 더 open-minded를 가지고 receptive. 내 말을 뭐 해줄 수 있도록 받아들여줄 수 있는 것을 격려하며 시작해. 그래서 encouraging부터 문장 끝까지를 쫙 밑줄 쳤어. 그럼 얘들아 내가 이 지문에서 지금 밑줄을 친 거는 몇 개 나왔어요? 2개. 그럼 간접적 태도라고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뭐 해주는 거겠네요? 열어주는 거라는 거겠네요. 그리고 다음 문장에 또 동글 This is why예요. 그럼 동그라미 치는 이유는 또 무슨 관계야? 인과관계인 거죠. 그래서 why 뒤를 보니까 그 어디도 간접, 오픈마인드가 아니라 소재가 바뀌었어. 뭐라고 나왔어? Expressing love can help야. 그래서 거기다 밑줄 쳤어. 자, 이제 여기서 패러프레이징이 어떻게 됐나 보자. 맨 처음에는 인다이렉트 어떻게 접근하세요? 간접적으로 접근하세요. 두 번째 밑줄은 사람들이 마음을 뭐하게 하세요? 열게 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밑줄은 그러니 뭘 먼저 제시하세요? 의심을 먼저 제시하세요. 자, 그럼 5번 내려와. 자, 5번에서 말하는 간접적 태도는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네. 사람들이 가진 생각에 의심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생각에 마음이 열리도록 하는 간접적 방법을 취해라. 따라와 지면 끄덕 한번 해볼까? 한 번 더 불러볼 테니까 알아서 요약해봐. 특정 사람의 견해에 의심을 제시하면서 내 생각에 그 사람이 마음이 열리게 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취해라.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읽고 뒷부분은 날렸습니다. 어때요?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자, 해석은 적어요. 지금 읽은 문장 뒷부분 있죠? 뒷부분에 의심을 제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쭉 나열됩니다. 거기 맞춰서만 한번 보세요. 해성과 휘봉. 그치? 휘봉 계속 빼면 돼. 해성과 휘봉. 휘봉 몇 번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다 해놓자. 오늘 하는 거. 한 번 더. 의심을 제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 그게 뒤에 쭉 나열됩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안 읽겠습니다. 속도 어때요 지금? 괜찮습니까? 좋아요. 자, 넘어가서 21번 문제인데 여러분들 21번 문제가 오답률이 7위였거든요. 근데 저는 체감상 이 문제 아주 높은 난이도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소재가 뭐해서?
어려워서 딱 하나야. 자, 그러면 얘는 내가 실제로 문제 답을 찍을 땐 요 정도면 됐어. 이거 먼저 가르쳐 줄게. 그리고 내신을 위해서 혹은 우리가 공부한다고 해서 이 본문을 더 분석하면 여기까지는 알아야 돼. 여기까지 이렇게 나눠서 한번 가볼게. 의도 이해되니? 한번 가보자. 자, 일단은 함축음이 추론이니까 밑줄 문장 먼저 읽을 건데 앞에 쏘에다가 동글을 쳤어. 결론. 자, 얘는 결론이니까 주제일 건데 보니까 the tree, 나무가 was cut in the middle. 어디서 잘렸어? 중간에서 잘렸어. 그럼 나무가 중간에서 잘렸다라는 건 뭔가 단절의 의미가 조금 크지 않았어? 그치? 그래서 나는 컷에다가 동그라미 쳐놨어. 뭔가 잘렸다, 멈춰졌다, 중단됐다. 그리고 뒷부분을 더 읽어가보자. 자, for the derivation of technical result. 말 어렵다. 기술적인 결과를 derivation. 뭐 하려면? 끌어내려면. 기술적인 결과를 끄집어내려면 it was necessary. necessary에다 동그라미 쳤어요. 자, 내가 여기다 동그라미 치는 이유 뭐야? 당위성. 그럼 이 문장이 뭐가 돼? 주제가 될 테니까. 그럼 뭐 하는 게 필요하냐면 start from, 시작해야 되는데 physical principle in the trunk야. 줄기에 있는 물리적 원칙에서부터 출발해야 돼. 그래서 나는 physical principle in the trunk에다 밑줄을 일단 그었어. 근데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모르겠네. 또 추상적 의미야. 그래서 더 찾아가야 돼. 다음 문장 봐. science하고 in the new sense야. in the new sense에 동그라미 쳤어. 새로운 관점에서 과학이라는 건 이 말이거든. 그럼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건 기존의 과학과 다른 새로운 과학적 입장을 말하는 거구나. 그럼 주제는 기존의 것과 다른 새로운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일 것 같은데, 그쵸? 그 다음 문장 보니까 was to think only, 오직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fruit, 열매가 would develop, 만들어졌는지 말이야. from the trunk, 줄기로부터. without regard, 뭔 생각하지 않고, root, 뿌리는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나는 in the new sense 뒤에 나오는 부분을 다 밑줄을 쳤어. 자, 그러면 지금 밑줄 친 게 2개가 있고요. 원래 문장에 밑줄 쳐져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총 3개 밑줄이 완성이 됐습니다. 말 이해됩니까? 그럼 3개 밑줄 나왔으니까 얘네들의 무슨 점 생각해 볼까? 공통점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럼 공통점은 밑줄 문장에서는 cut middle, 중간에 단절됐다 이 말이었어요. 2번째 밑줄은 트렁크에서 생각해야 된다 그랬고요. 3번째 밑줄은 트렁크에서부터 보되 뭔 보지 말자 그랬죠? 뿌리는 보지 맙시다야. 그럼 나오는 말은 줄기서부터 보고 목까지는 보지 말자. 뿌리까지는 보지 말자. 이 말이었거든요. 근데 난 과감하게 선지를 내려가 봤어요. 자, 내려갔더니 정답 1번 먼저 볼게요. 과학은 그 자신을 detached, 뭐 했다? 분리해냈다, 떼어냈다. 컷 미들과 비슷한 뉘앙스인데? 뒤에 더 보니까 philosophical foundation 나왔어요. foundation 하면 어디죠? 기초와 기반이에요. 그럼 얘는 트렁크입니까? 루트입니까? 루트 같은데? 근데 physical, 그 psychological은 뭔지 모르겠어. philosophical,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 and 그리고 shifted, 이동해라. to driving outcome,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으로 이 결과는 based on physical, 물리적 원칙에 근거한 결과를 도출해내고 심리적인, 철학적인 기초는 보지 말아라. 기초를 보지 말고 물리적 결과 끄집어내라. 1번 괜찮아 보이는데? 이렇게 골랐거든? 그 나머지 2, 3, 4, 5는 소거를 할 수 있었던 거고. 여기까지가 문제 푸는 것 끝이야. 단순히 이 뉘앙스로만 봤다면 어렵지만 답은 찾는 건 어렵지는 않았어. 이 말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우리 조금만 더 지문을 분석해 봅시다. 첫 문장 올라가서 쌤이 그대로 쭉 읽을 테니까 내 말 잘 따라하죠. 자, the unity of science and philosophy. 자, unity 하면 합쳐졌어. 뭐와 뭐가 합쳐졌어? 과학과 철학이 unite 됐어. 그래서 나는 첫 번째 줄에다 적었어. 과학 플러스 철학이라고 적었어. 그리고 뒤에다가 동그라미를 쳤어. old classical sense에다 동그라미 쳤어. 그래서 옆에다 적었지? 과거. 그럼 다시 마지막 문장 내려와서 new sense는 언제가 돼? 현재. 마지막 문장에 동그라미 쳤던 거 new sense 있었죠? 그게 현재. 그럼 이 글의 로직은 뭐가 돼? 과거와 현재로의 시간 흐름이 됐던 거네? 그럼 이거 보니까 이걸 것 같아. 과거에는 과학만 봤어? 철학과 합쳤어?
철학과 합쳤어. 하지만 현재는 철학이라는 뿌리는 벗어나서 뭐만 보라는 거야? 과학만 보자 이 말이었나 보다. 그래서 1번에 philosophical foundation이라고 표현했구나. 이해됩니까? 오케이, 더 가보자. 그리고 이게 was perhaps 아마도 best described 잘 묘사되었을 거야. by the famous tree of Descartes. 데카르트의 유명한 나무로 표현이 됐을 거야. 그래서 나무 안에서 the root, 뿌리는 네모 박스 쳤어? 왜냐면 이걸 나무로 묘사할 거다라는 얘기니까 나무의 뿌리, 줄기, 열매가 각각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 그게 우리가 밑에서 읽었던 키워드였잖아. 그쵸? 그래서 더 루트에다 네모 박스 쳤고요. 자, 그 나무의 뿌리라고 하는 건 뭐와 관련이 있냐면 메타피직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메타피직스가 뭔지 어려운데 괄호 열고 써놨네. intelligible principle이야. 형체가 없고 만질 수 없는 원칙과 관련이 있대. 그래서 나는 intelligible principle에다 밑줄 치고 루트를 화살표로 연결했어. 정은이 따라하죠? 루트, 화살표 연결. 자, 루트는 그거래요. 그 다음 너 트렁크에다 네모 박스 쳤어. 뒤에 나오는 피직스에다 화살표 연결했어. 피직스는 물리학이니까 아는 단어네요. 밑에서 계속 나왔었고. and 그리고 the branch and the fruit에다 네모 박스 쳤어. 또 가지와 열매야. 근데 이 가지와 열매라고 하는 건 to what we called 우리가 불렀어 applied science다 밑줄 화살표 연결이야. applied science는 우리 고3들은 개념은 알고 있죠? 응용과학이라는 의미야. 응용과학. 자, 그럼 데카르트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었고요. 더 갑니다. he, 그는. 자, 이때 he, 그는 누구야? 데카르트죠. 데카르트는 regard, 여겼습니다. The whole system of science and philosophy. 오케이. whole system은 전체 체계인데 이 전체 체계는 of 몇 가지로 구성돼 있어? 두 가지. 과학과 철학의 두 가지로 구성된 게 전체야. 이 말이 이해돼? 그리고 이걸 as 뭐라고 됐냐면 we today regard science alone. 우리는 오늘날 today에다 동글. 그럼 과거에는 과학과 철학을 하나로 합쳤지만 오늘날 우리는 뭐만 본다는 거야? 과학만 보고 있다는 거구나. 거기서 밑으로 두 줄 내려와봐. What we today 나오는 거 또 보여? 이때 today에다 또 동글이야. 그럼 또 언제 말하는 거야? 현재 말하는 거지. 그럼 더 읽어볼게. What we today called applied science. 우리가 응용과학이라고 오늘날 부르는 게 consisted for. 뭐로 구성되어 있었냐면 for him. 그한테는. 그럼 이때 그는 누구야? 데카르트지. 그럼 이거 현재 얘기하고 싶은 거야? 데카르트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데카르트 얘기하는 거지. 오늘날 우리가 응용과학이라고 부르는 게 데카르트에게는 이거였다 이 말인 거거든. 그럼 데카르트한테는 뭐였냐면 더 읽어보자. 데카르트한테는 not only in mechanic 공학적인 거였으며 but also in medicine and ethics. 의학과 윤리학까지 있었다. 그럼 과학이 과학 하나였다는 거야? 여러 가지가 합쳐진 거였다는 거야. 여러 가지가 합쳐진 것이었다까지야. 자, 이 뒤에서 슬래시를 크게 끊으세요. 끊었고 다음 문장 가니까 뭐 나와? 더 difficulty에다가 동그라미야. 그런데 뭐가 있었대? 문제점이 있었대. 그리고 밑줄 쳤던 so 앞에서 슬래시를 크게 거줘. 자, 내가 지금 슬래시 몇 개 크게 걷어? 2개. 글 몇 덩어리 됐어? 3덩어리 된 거야. 자, 첫 번째 덩어리에다 써. 고전의 과학, 괄호 열고 데카르트였던 거야. 첫 번째 블럭 말이야. 그럼 이 고전의 과학, 데카르트의 과학의 가장 큰 키워드는 뭐야? 여러 가지가 합쳐져 있는 게 과학이었다. 그런데 두 번째 덩어리 들어가면서 문제점, difficulty, 문제점 설명했죠? 근데 이전의 개념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so 이하가 현재의 과학으로 넘어온 거죠. 즉 이 글은 고전의 과학적 개념을 제시하고 문제를 지적한 후 현재의 개념이 왜 타당한지 설명하는 글이었을 거고, 그럼 현재는 이거네요. 과학은 뭐로만 본다? 과학으로만 딱 본다. 현재는. 그럼 정답 몇 번 맞아? 1번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래서 시험 범위 안 들어가는 친구들은 아까 마지막 밑줄 3개 가지고 답 찾았던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내신 범위 들어가는 친구들은 이거 꼼꼼히 봐야 돼요. 어려워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가서 22번도 빠르게 달릴게요. 속도 어때? 괜찮지? 집중하자. 자, 22번 갑니다. 첫 문장부터 읽어요. 자, good narrative writing이야. 좋은 글쓰기는 is often as much technique as it is talent. as 무슨 비교? 원급 비교. 살려보면 it is talent, 재능만큼이나 much technique, 뭐가 필요하다? 많은 기술이 필요하다. 그럼 much technique에다가 밑줄을 쳐놨어. 그럼 재능만 있어야 돼? 기술도 있어야 돼? 기술도 있어야 돼. 다음에 나오는 the best narrative non-fiction writer 이렇게 나왔지? 여기서 the best에다 동그라미 쳤어. 왜냐면 얘들아, 더 베스트는 최고의 작가야. 그럼 최고의 작가면 이 사람 하는 거 맞다는 거야? 틀리다는 거야? 맞다. 그래서 최상급 나와도 주제의 표현이었잖아. 그치? 그럼 더 베스트 문장이야. 읽어볼게. 야, 최고로 글을 잘 쓰는 논픽션 작가는 often turn to, 의존할 거야. 그럼 뭐에 의존하는데? 밑줄. time honored tool이야. 시간을 존중하는 도구래.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 테크닉이 중요하다 그랬고 이 테크닉은 내가 사용하는 기술이잖아요. 그럼 이 기술은 지금 밑줄 친 도구와도 비슷한 말 아닙니까? 그럼 결국 글을 쓸 땐 재능이 중요하다는 거야? 기술과 도구가 중요하다는 거야? 기술과 도구야. 되니? 자, 그리고 다음 문장 내려가 볼게. and 보입니까? 맨 끝에. 그 and 뒤에 they 나오죠. 자, 여기다 동글. 난 이 데이를 누구로 연결했어? 앞에서 동그라미 쳤던 더 베스트를 화살표로 내려왔어. 그럼 똑같이 이래야 가장 잘하는 거야 이 말 한다는 거죠? 그럼 뒤에 더 있습니다. 네, 그들은 대절이야를 이해했어. 좋은 이야기는 just can't spread out, 펼쳐질 수 없다고. In all direction like a serving of spaghetti. 스파게티를 서빙하는 것과 같이 퍼질 수는 없대요. 다음 문장. The story. 스토리는 needs에 필요로 한대요. 나 무슨 논조 확인했냐? can't에다가 동글, 옆에다가 not 적었어. 그리고 지금 읽은 문장에 needs에다 동글, but be라고 잡았어. 그럼 결국 스파게티 서빙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되는 게 아니라 need be, be 이하가 필요한 거야. 그리고 be 이하에 밑줄 치면서 읽었겠지? form, shape, a structure. 아, 형태, 모양, 구조가 필요하다고? 그럼 필요한 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기술 도구, 그리고 구조가 필요하다고? 1번 바로 내려왔어. 천부적 감각 X, 이건 탤런트지. 2번 내려오자. 다양한 문장 구조가 아니었어요. 지엽적이네요. 3번 갑니다. 글의 완성도 오랜 시간 X. 4번 글을 많이 읽으면 X. 5번 기술, 구조, 5번. 있던 문제들 중에 가장 쉬웠던 건 22번. 요 페이지 안에서는. 됐나요? 자, 봅니다. 또 23번 가요. 자, 이거 내신하는 친구들은 별표예요. 오늘 21번, 23번 내신반은 아주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 그럼 23번 바로 갈게요. 힘내줘. 금방 끝내주려고 해. 알겠지? 가자. 자, 첫 문장 또 봐. If you want to bring something into shared reality for the purpose of social coordination. 와, 이거 첫 문장 난이도가 꽤 높았어. 근데 쌤, 내가 이렇게 읽으면서 머릿속에 안 남으면 뭐 하라 그랬죠? 키워드를 쓰거나 도식화를 하거나. 이거 안 잡으면 안 된다고. 다시 속도 늦출게. 만약에 너가 무언가를 사회적 협력의 목적을 위한 공유된 현실로 가져올 거라면. 말 너무 어렵지? 결국 나는 추려놓은 게 social coordination에다가 밑줄을 쳤어. 결국 사회적 협력으로 bring, 뭔가를 가져가려면 이 말인 것 같고, 그럼 결국 그 말은 사회적 협력을 받으려면 이런 말 아닐까? 그래서 if절 안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social coordination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고, you have to, 너는 describe it, 그것을 묘사해야 되고, or at the very least, 아주 최소한은 label it,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됐지? 얘들아, 여기서 need, have to에다 동그라미 아니야? have to면 무슨 성이야, 얘들아? 당위성이잖아. 그럼 첫 문장에 당위성 들어갔다는 거면 얘가 뭐일 거야? 주제일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니야?
그럼 다시 describe it에다가 나는 밑줄 쳐놨고 label it에다가 밑줄 쳐놨어. 그리고 옆에다 정리했어. 사회적인 협력, 화살표, 묘사나 설명, 필요, 여기까지만. 뒤에 동그라미 even 잡았어. 왜? even은 역접이야, 순접이야? 순접. 대답 왜 큰 소리로 안 나와요? even 역접이야, 순접이야? 순접. 같은 말 찾자. even 심지어 이상적으로 객관적으로 과학을 추구하는 것도 unable, 불가능합니다. to escape the framing effect of language. 언어의 프레이밍 효과를 escape, 뭐하는 건, 벗어나는 건 unable, 뭐합니다? 불가능합니다. unable과 escape가 이중부정처럼 들립니다. 그쵸? 그럼 결국 강한 긍정일 테니 아무리 객관적인 과학을 추구하는 것도 뭐가 없으면 안 된다. 언어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메모해놨던 사회적인 합의에 이르려면 묘사와 설명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때 묘사와 설명은 바꾸면 language, 뭐가 필요하다는 거구나? 언어, 이렇게 잡았어. 그럼 결국 우리가 협력을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구나? 언어. 이제 프레임이 좀 명확해진다. 세진이 듣고 있어? 네. 다음 거 내려가 볼게요. 자, 밑으로 하나, 둘, 세 줄 내려오시면 all of these things라는 표현이 나와. 그래서 거기다 동그라미 쳤어. 그럼 앞문장에 나열되고 있던 것들을 all of these things로 받아가면서 이 모든 것들은 depend on language. 뭐에 달려있다? 언어에 달려있다. 오케이. language 또 잡았거든? 다음 문장에 동그라미 쳤어. 어떤 거에 칠까? even에다 쳐야 되겠죠, 또. 그럼 또 언어인 거 맞는데, 그래서 다음 줄 보니까 depend on language 또 나오네. 언어에 달려있다니까? 찾아줘, 끄덕해줘. 오, 그리고 다음 거 봐봐. I don't mean that. 나는 대절이야를 의미하는 건 아니야. 이때 I don't mean에 동그라미 쳐봐. 그리고 거기서부터 밑으로 하나, 둘, 셋, 네 줄 내려와서 but consider에다가 동그라미 쳐봐. I don't mean 옆에다가 나데이라고 써. 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야. But consider. 하지만 이거 생각해 부분에다가 but be라고 적어. 그리고 be 이하에는 인용문 가져왔거든요. 그럼 인용문에서 하는 말도 하나겠죠. 협력을 얻으려면, 합의를 얻으려면 뭐에 의존한다? 언어에 의존한다. 이 말만 했던 거야. 어때요, 여러분? 첫 문장의 난이도만 높았을 뿐이지 계속 같은 말 반복되는 거 느껴져요? 근데 이거 몇 점짜리 나왔어? 3점이야. 그러니까 수특에 비해서 어려운 소재가 있었다 뿐이지 읽어내는 방법 자체가 고급스럽게 어렵게 낸 문제는 아니란 말이지. 그지? 자, 그럼 선지 내려가 보자. 1번 언어의 필요성. 오케이. 괜찮았지? 2번부터 소거할게. Role of word choice. misinterpretation. XX지. 소정이 정은이 듣고 있어요? 예, 먹지만 하면 안 돼요. 3번 가요. Way to establish scientific fact. 난 scientific을 X를 쳤거든. 과학 얘기만 한 건 아니잖아. 4번 가보자. Impact of social coordination. 여러분들 이거 배웠던 거 기억나요? Impact of A on B야. 그럼 누가 누구한테 미치는 영향이야? A가 B에지. 그럼 A에는 사회적 협력이 들어가야 돼? 언어가 들어가야 돼. 언어지. 그러니 소셜 코어디네이션이 틀렸고 선생님이 방학 때 했던 말로 말을 바꾸면 인과관계 중에 원인 오류라고 말했던 선지야. 5번 갈게. difficulty of naming. 이름을 잡는 게 어렵다. difficulty X, naming X. 아니죠. 언어가 필요하다는 거지. 이게 어렵다가 아니니까. 정답 몇 번? 1번. 괜찮았어? 좋습니다. 마지막 갈게요. 24번. 자, 오늘 마지막 문제. 어때? 괜찮지? 오케이, 굿작 갑니다. 자, 첫 문장부터 또 읽어요. In fact, 사실 human, 인간은 are known, 알려져 있다. 가장 크고 가장 눈에 보이는 스켈라, 밑에 뭐라고 나와? 공막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종이다. 단서 체크할 만한 거 없고 이 공막이라는 건 the white of the, 공막, 눈의 흰자 of any species, 어떤 종에서도 말이다. 그러면 첫 문장에 읽고 남아야 되는 메시지. 누구만 뭐가 있다? 인간만 흰자가 있다. 첫 문장의 메시지. This fact, 이 사실은 intrigue, 호기심을 일으켰다 과학자들한테. Because 왜냐하면 it would seem, 이거는 considerable obstacle, 아주 명백한 장애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인간만 흰자가 있다. 근데 흰자는 obstacle, 뭐가 된다? 장애가 된다. For example, 예를 들어보자. 그럼 예시는 뭐에 대한 예시를 말하겠어, 얘들아? 흰자로 인한 장애가 뭔지를 설명할 거야. 자, 예를 들면 The classic war movie scene, 아주 고전적인 전쟁 영화에서 where the soldier, 그 soldier가 dressed in camouflage, 위장을 입고 and paint his face, 그의 얼굴을 칠한다. 그린과 브라운 컬러로. 이거 뭔지 알겠죠? 그랬을 때 하지만 can do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의 눈에 띄는 화이트 스켈라에 대해서는. 그것이 meaning, 빛나고 있다. 밝게, against the jungle, 정글과 반대되게 말이다.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장애물은 생존에는 방해가 되는구나. 그런데 누구만 있구나? 인간만 있구나. 채연이 따라와주면 끄덕해봐. 오케이, 좋아요. There, 거기에는 must be some reason. 나 some reason에 동그라미 쳤어. 그 밑에 some reason은 뭐야? 생존에 방해가 될 때도 있지만 흰자가 인간한테만 있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할 거 아니야, 뒷부분에. 그래서 다음 문장 그대로 내려와봐. In fact, 사실, advantage 동그라미 끝났어.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야? 인간한테 흰자가 있는 진화적 이점. 그래서 정답과 1번부터 봐. adaptive는 괜찮아. 적응력이 있는, 생존력이 있는 이 뜻이잖아. 근데 적응력이 있는 전략이 animal, 동물 얘기하면 안 되지. 2번 uniqueness, human, 스켈라. 맞아 안 맞아? 맞죠? 3번 갑니다. human eye, a window to our soul, window x, soul x. 4번 why human eye evolved various color x. various color가 스켈라가 됐다면 이건 맞는 질문이 되죠. 그쵸? 자, 5번 갑니다. how non-human, 뭐가 틀렸죠? non-human에다가 x예요. 어때? 됐어? 자, 오늘 이렇게 5문제 봤던 거에서 가장 난이도 높았던 거 21번. 21번, 그 다음 문제 23번. 그리고 그 외에는 평이했다. 이 정도 수준이었다. 알겠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들었을 때 토요일 강의 분량이 조금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시간 약간 딜레이 돼도 이해하자. 오늘 일찍 끝냈으니까. 알겠지? 어때? 괜찮지? 근데 나 이거 집 가서 막 학부모님이 뭐라 하시면 안 돼요. 이유는 딱 하나야. 구두 테스트 준비하는 시간 주려고 하는 거니까 잘 준비해 주시고, 다음 주 범위 몇 강인지 한 번만 얘기해 줘요. 3, 4, 5, 6, 7 잊지 마시고. 알겠지? 오케이, 오늘은 하원하겠습니다. 얘들아, 토요일에 올 때 이거 갖고 와. 토요일. 고생했어. 억울하, 어린 양. 뭐라고? 뭐, 패러프레이징? 원래 이거야. 프레이즈면 단어, 구문 이런 건데 이걸 바꿨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재진수라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쌤이 말할 때 패러프레이징이라고 많이 표현하거든. 이거는 딱 똑같은 말인데 말을 바꿔서 표현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 간접적 태도는 한마디로 진짜 간접적인 게 아니라 의심을 던져서 마음을 열어서 설득하는 거. 그걸 간접적 태도라는 한마디 안에 다 풀어준 거지. 그럼 영은아, 이게 시험 문제 니네 학교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에 블랭크가 뚫려. 그리고 1, 2, 3, 4, 5로 빈칸 선지가 만들어질 거야. 근데 어디도 인다이렉트는 없어. 근데 말이 되게 길게 네가 생각이 맞는지를 계속 물어봐라, 이런 식의 말이 나와. 그럼 그거 곤란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잡아줘. 그 수특 영어 듣기 꼭 신경 써서 해봐요. 알겠지? 고생했어요. 카톡 보낸 거죠? 고생했어요. 안 가요? 오케이. 보냈어? 기다려봐요. 쎄하니까. 이현석. 오, 고생했어. 아니. 진아도 있어봐요. 네? 스케줄 어떻게? 그러네? 그거 잡고 가자. 잠깐만 있어. 나 뭐지? 뭘 얼마나 틀렸나? 듣기 몇 개 틀렸나? 3개. 오히려 독해는 또 괜찮았네. 자네는 듣기 몇 개 틀렸어? 저는 3개. 3개? 몇 번 틀렸어? 가자마자 봤어. 5번? 우리 6번은 맞췄네?
먹자고 하는데 계산 찍었어. 애들은 먹는 지난해 일단 그 수능 영어 듣기를 내신 할 때도 좀 돌렸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현서 너 여기서 점수 올릴 때 되게 노련해야 돼, 현서야. 그냥 내가 막무가내로 문제 많이 풀고 수업 듣고 이러면 내가 오르겠지 생각하면 그거 하면 돼. 20번 틀렸어. 잘났다. 지금 풀어보니까 어때? 20번 틀릴 거야? 너 계속 문장 잡을 때 디테일 떨어져서 그래. 정확하게 따박따박 안 잡으면 무조건 틀려. 너 그거 신경 써야 돼. 너 2등급까지 나와야 돼, 현서야. 그치? 우리 지난 이번에 3등급이 들어갔으면 제가 어마어마한 포상을 준비해놨는데. 안타깝네. 28번 틀렸어. 잘났어요. 근데 진아 씨는 6모 때는 70점대 진입해야 돼. 우리가 그 목표로 할 거니까 내신 하는 동안 그 수능 영어 듣기 그것만 좀. 그래서 단어가 너무 부족해서 단어요? 막히는 거 많았어요, 이번에 독해할 때? 계속 지금까지 단어가 문제였는데 거의 반 이상이 몰랐는데. 일단은 우리 내신하면서도 또 외울 거고 쌤이 그 수특 파트 1 부분 틴토리에 태워줄 거라고 했잖아. 그거 일단 계속 하자. 하면서 더 할 수 있으면은 네가 수특 영어 듣기 있지. 그 안에 모르는 단어는 잡아. 알겠지? 자네도 한 등급 업이고 니도 한 등급 업이야. 6모 때. 아시겠죠? 그리고 가은이 이번 너무 선방 잘했고 제이도 너무 잘했고 잘했고 너무 잘했고 자네는 연습에 규칙성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잘해도 연습 때 이렇게 계속 털리거나 이러면 안 돼요. 됐고 우리 가은이 너무 잘했고 잘했어 가은아. 난 인터뷰 중에 손을 잘못했는데 왜 오늘 약간 앵무새 같네요? 저요? 왜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잘했어. 그다음에 저기 정은이 come here. 정은아, 우리가 구두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생각해보자.